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어제 일요일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봄 날씨였죠. 저도 날씨 때문인지 대청소를 큰맘 먹고 하고요. 또 집에 있기 아까운 날씨라 산책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친구 만나서 밥을 먹는데 항상 많이 먹던 친구가 밥을 반 공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 요즘 운동 시작했다. 살을 빼겠다. 라고 하더군요. 겨울에 축적해둔 살 이제 빼려는 분 많으실 텐데요. 즐겁게 살 빼는 데에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에어로빅이 최고죠. 건강, 미용, 다이어트까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몸 좀 움직여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네, 오늘 3월 9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입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로 시작합니다. 음악은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고 추억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제가 되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음악제약에서 선보여드리는 코너죠. 좋은 음악과 이야기 들려주실 분이에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내내 김효진 PD 목소리 네, 그러니까요. 들리죠? 네. 예. 어떠세요? 저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상관없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걱정이죠. 사실 저는 근데- 별로 안 힘든데. 네. 예. 그런데 이제 2주 후면은 우리 네. 김엄마 그렇죠. 네. 예. 돌아오시면 또 빨리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총회 때 김영민 국장님 얼굴 봤잖아요. 네. 네. 여전히 잘 계시고 네. 그 자리에서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노트북 펴가지고 보라색 노트북을 네. 보니까 건재하시구나. 그 노트북과는 한 몸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트북도 김용민 국장님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 자리에서까지 노트북 펴시고 또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간밤에 우리 또 독일 레버쿠젠의 네. 손흥민 선수가 네. 정규리그에서 또 2골 넣었더라고요. 간밤에 멀티골. 축구 보셨어요? 예. 본 건 아니고 기사로 봤죠. 기사로 보셨군요. 근데 이제 리그 10골을 채웠더라고요. 네. 다른 컵대회 등등에서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많고, 네. 골을 시원하게 너무 잘 넣어가지고, 동영상 재생을 한번 해서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또 김효진 네. PD 축구 매니아잖아요. 축구, 야구 이런 거 운동 네, 좋아하죠. 운동 아주 좋아하시는데 네. 운동 실제로도 잘 하시나요? 제가 잘한다고 해도 네. 이상하고, 네. 못한다고 해도 웃기고, 네. 예, 좋아합니다. 언제 날씨 따뜻해지면 예. 저랑 운동 좀 하시죠. 지난해는 네. 봄, 여름, 초여름 요럴 때, 네. 조상훈 국장님도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글러브 갖고 네. 캐치볼 좀 하고 그랬어요. 정말요? 예. 저도 같이 한번 캐치 한번 하시죠. 네, 야구 캐치하는 거. 네. 제가 또 저게 좋아요. 네, 저 폼이 좋아요. 그러시구나. 네, 폼이 좋아가지고. 네. 같이 한번 하시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글쎄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폼이 좋다, 잘한다, 이런 말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쵸? 하기 힘들죠. 네. 폼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감독님은, 네.
허리 자세부터 빨리 네. 운동으로 교정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저 운동 시작한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또, 예, 돈 일부러 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네, 안 헬스장 끊으셨다고. 네. 왜냐면 안 나가게 될까봐. 안 할까봐 일부러 무리했는데 잘하셨습니다. 뭐 이제 저 부러워하시게 될 거예요. 몸짱 된 저를. 예. 네. 그 주말에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에 뭐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총회 있었고요. 네. 어제는 그냥 이러저러하게 좀 쉬었습니다. 네. 총회 지켜보셨는데 네. 총회 느낌이 어떠셨어요? 총회가 이렇게 좀 총회가 열리기 전에는 네. 굉장히 이제 중대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이 조금 그러지 않을까 여러모로 좀 걱정을 하기도 하고 신경을 많은 분들이 쓰셨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건강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협동조합이기 이전에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직장이 회사가 각종 행사 이래저래 개최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통 직원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동원되곤 하죠. 정말 의미 없는 것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 미디어협동조합의 총회는 조금 달랐다. 특히 지역에서 올라오신 대의원 여러분, 또 자원봉사해주러 오신 여러 비상근 조합원 여러분들 중에서 게시판 닉네임으로만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를 잘 아시는데 저는 그분의 얼굴은 몰랐던 경우인데 처음 만나서 인사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게 달리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거기 가서 그런 자리에 가서 특별히 제가 발언한 것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엄청난 무슨 성과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만으로도 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악수를 청해 주시면은. 네. 저도 정말 반가웠어요. 처음 사실 게시판에서만 보고 실제로는 처음 뵙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니까 와 정말 오래 전부터 알던 분 같은 네. 그런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저도 같이 손을 꼭 잡게 되고 네. 그런 느낌이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한 게 생각해보니까 그 자체로 네. 성과네요. 왜냐면은 네. 요즘 이래저래 조금 조합이 조금 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네. 지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것 네. 같은데 그게 좀 힐링이라고 네. 해야 될까? 우리 또 미디어 협동조합만의 또 독특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으세요? 네, 갑자기 머리가 시키셔놓고. 네,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아무튼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고, 아주 중요한 걸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생들 많으셨고,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효진 PD 또 이번에는 카메라가 정말 많이 동원돼가지고 네. 자원봉사로도 북서부 지역에서 동원되고 또 그렇죠. 뉴스K에서도 도와주셔가지고 네. 또 전국에 영상으로 중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또 앞에 초반부에 인사도 하시고 인사했죠. 네, 전국에 얼굴 다 알리셨는데 네. 네.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오늘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도 이야기 두 곡지를 준비해 왔어요. 네. 첫 번째 이야기도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랑 조금은 맥락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앞에서 이 오프닝에서 감독님하고 주거니 박건이 했던 이야기하고도 또 통하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우리 조직, 우리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때 아니겠습니까? 네. 감독님도 감독님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테고, 물론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향, 종착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 지점은 모두가 같을 테고요. 그래서 나름의 방법론을 조금 떠올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답답한 그런 감정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또 어느새, 또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하고서는 힘을 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협동조합은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공동체임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 토막 좀 같이 나누어 볼까 해요. 이야기의 단초는 최근에 어느 신문에 실린 어느 학자의 칼럼입니다. 서강대 철학과의 최진석 교수가요. 최근 동아일보에 이런 칼럼을 게재했어요. 지식인은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아, 예. 지식인은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예. 저도 이 컬럼 읽었는데 어제. 읽으셨군요. 네. 네. 읽으면서 많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칼럼 자체는 이 국가라는 조직의 건강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칼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그 가운데 지식인의 책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좀 또 해보게 만드는 그런 칼럼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전 지식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은 저의 영역이 아니었고, 다만 이 칼럼에 등장하는 몇몇 대목은요, 우리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특히 공동체성이 네. 강조되는 그런 수많은 조직에 직접 간접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읽으면서 예. 우리 협동조합 많이 떠올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좀 우리가 고민하고 성찰하고 앞으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짚어봐야 할 그 지점에 이 칼럼도 같은 고민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구절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네, 잠시 읽어주시죠. 제가 그냥 한번 네. 읽어볼게요. 뭐 네. 이렇게 감미로운 내용은 아니니까 혹시 이렇게 비지는 까지 마시고요. 감미로운 목소리로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침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직이나 나라가 쇠퇴 조짐을 보일 때도 이런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대개 그 구성원들이 비판자나 비평가로 행세하고 참여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인류 비판가나 비평가들이 늘어나고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분명 구성원들의 이탈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이탈했다고 해서 진짜 떠나는 것은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속에서 헌신한다는 착각을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진정한 자기가 없고 시스템 수호자로서만 존재하는 자기가 있을 뿐이다. 자기의 주인 자리를 시스템에 양보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없다. 이런 기계적 존재는 윤리적, 미학적 헌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만 존재한다. 내면적 활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표면적 기능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인류 비평가는 필요 없다. 이류라도 내면의 자발성에서 출발한 참여자나 행동가가 필요하다. 모두 위기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 네. 예. 인류 비평가는 필요 없다. 예. 이류라도 내면의 자발성에서 출발한 참여자나 행동가가 필요하다. 네. 정말 저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한 구절은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협동조합을 향한 경고 같기도 해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런 대목을 굳이 발췌해서 소개한다는 것 자체를 조금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적나라한 네. 수준의 그런 솔직한 그런 성찰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사실 저 자신부터도 네.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글이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다수의 그 이탈자가 발생을 했죠. 네. 상근 조합원 중에서요. 네. 그거 자체를 저는 이렇게 적신호랄까. 네. 그런 걸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스스로 위로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너무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저는 맥락상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좀 떠나가 주신 분들의 뒷모습이 남기는 어떤 격려와 그런 위로랄까요? 네. 희망이랄까요? 이런 메시지도 발견을 하게 되고 아무튼 그 과정 자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적신호로 치부하고요. 스스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속에서 헌신한다는 착각을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자기의 주인 자리를 시스템에 양보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없다. 특히 상근하는 조합원들한테 더 많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부터도 반성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쉬워요. 시스템을 탓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우리가 그 책임을 나눠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죠. 네. 시스템을 상정합니다. 우리 조직에는 지휘 체계가 있고 위계가 있고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를 가려내야 된다라는 책임 추궁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시스템 자체를 탓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우리는 그 시스템의 한 축에 불과하다. 한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직원이 한 수만 명 되고 아니면 수천 명 되고 한 수백 명 돼가지고요. 한두 사람 빠진다고 두세 사람 빠진다고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조직이라면은 시스템을 탓하고 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운용하는 사람 내지는 거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누차 강조하듯이 어떤 그 이윤이랄까 어떤 성과 뭐 결국 성과라는 건 보기에 따라서 분명히 거둬야 할 측면이 있지만은 네. 소위 말하는 주식회사들이 지향하는 그런 성과를 추구하면서 모인 게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손에 움켜쥐기 어려운 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네. 추구하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에서 그런 논의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스템이고요. 그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잠재적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해악의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좋게 말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스템, 자기 주인 자리를 시스템에 양보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없다. 네. 이게 우리 협동조합, 미디어 협동조합 상근 조합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우리는, 다 주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양보할 주체도 없고, 자기가 주인인데 누구한테 양보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점은 우리 협동조합의 현실인 거죠. 네. 현실이고 특징. 그러니까 이런 말이 반대로 구현이 돼야지 좋은 것이겠죠. 물론 지금 뭐 어느 특정 누구가 그게 못해주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같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게 좀 뭐랄까 상대화하면 안 되겠죠. 특히 상근 조합원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우리 협동조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충분히 한 번쯤은 해보게 만드는 네.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임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정신, 네. 협동조합적인 희생, 헌신.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거를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희생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냐. 네. 뭘 어떻게 해야지 협동하는 거냐. 라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독님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조합원들이 정말 내면의 자발성에서 출발한 그런 자원봉사들 각 지역에서 그런 행동하는 분들 많이 뵙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미 그런 협동조합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노력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협동조합스러움이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네. 그렇게 여기는 것의 어떤 극단적인 네. 좋은 사례, 그러니까 모범례가 아닐까 네. 싶네요. 저는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이번 주도 역시 상근 조합원으로서 네. 상근 조합원으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거하고 다르게 우리를 바라보는 또 우리랑 같이 가주시는 뜻을 모으겠다고 하시는 비상근 조합원님들은 수치가 그렇습니다. 그 폭이 작으나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더 비대해지고 거대해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근조합원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직의 시스템과 자기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저는 가장 나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같은 그런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 즉 조직을 움직여가는 그 실무 구성원들이요. 그 조직이나 혹은 공동체가 기초로 내건 아름다운 가치에 매몰돼 가지고 그걸 향유해 마땅한 존재가 되는데 골몰하는 거.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협동조합의 역설. 그렇죠. 네, 그 맥락을 같이 하는군요. 뭐 이윤이든 가치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구현하려면은 오히려 그 이윤이나 가치와 동떨어진 자기를 다소 상대화하는 그런 태도를 좀 바꿔서 더 수고스럽고 힘겹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뭔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식이 구성원들 사이에 뿌리 깊게 존재를 한다면은 글쎄요. 주식회사면은 건강할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공동체라면은 어떻게 될까? 네. 라는 생각 해보고요. 가치라는 거는 형식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네. 내용하고 실질은 치열하고 고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런 실천력을 발휘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자기를 자꾸 상대화하면서 자기의 노고를 어필하거나 알아달라고 떼쓰는 목소리 툭 하면은 또 그 가치를 앞세워가지고 이게 좀 치열하고 반성적인 그런 사고를 무디게 만드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는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경계 대상 1순위, 2순위입니다. 아, 2순위입니까? 1순위입니까? 두 개가 나란히 1, 2순위라는 것이죠. 네. 뭐, 네. 순서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네. 그, 비상근 조합원님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뭐랄까요. 참 송구스러울 정도로 너무 극진하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네. 내가 과연 상근 조합원이라 피고 이런 시선을 이런 주목을 받아도 네. 되는 건가 하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한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상근 조합원들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미디어 협동조합에 들어왔을 때 그 예. 느낌, 그리고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2년 12월 19일에 밤새도록 생각했던 거, 네.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글 보면서도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참고로요. 그 감독님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되게 좋아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 소설을 다들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개똥 해석입니다. 저만의. 그러니까 그 하루키 소설은 굉장히 여러 작품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나 네. 공동체성 어떤 그 의미 부여가 되는 어떤 관계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라는 개념이나 형식적인 그 모양새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소설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극단적인 공동체가 등장하는 뭐 최근에 나온 1Q84라는 소설도 네. 그런 것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하루키는 소설이 아닌 각종 에세이에서 그런 고민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곤 하죠. 예전에 그 오음진리교 사태나 네. 일본 사회에 아직도 상처를 남기고 있는 그런 각종 극단화된 공동체성 내지는 좀 연성의 공동체성 결국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고민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뭐 공감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결국 그 작가는 소설을 통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라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측면에서 항상 출발을 하지만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많죠. 저는 적어도 우리 협동조합은 지금 부침이 많습니다만 성공 가도록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러지 못하는 곳들은 보면은 대개가 바깥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고민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봅니다. 아, 오늘 김효진 PD 이야기 들으니까 희망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예. 그리고 방송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갖는 희망은 터무니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네. 예. 아주 산술적으로 증명 가능한 희망입니다. 네. 저희 상근 조합원들이 더 힘낼 테니까. 네. 예. 격려해 주십시오. 저 휴가 갈 때 음악 제약도 대타로 꼭 맡아주시고요. 예. 예. 힘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음악은 어떤 음악 선곡해 주셨나요? 비틀즈의 음악을 한 곡 선곡해 왔습니다. 제가 비틀즈 음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아, 그래요? 곡인데. 네. 어떤 노래죠? 제 인생에서. 네. 또 우리 인생에서. 너무 닭살 돋나? 우리. 음악 깔아드려요? 주식이 네. 우리 어떤 의미로 네. 남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골라봤어요. 네. 이 노래의 가사 같은 느낌이면 언제까지고 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사 속에 등장하는 것 중에서 좋은 측면만 네. 그런 느낌만 추려가지고 우리 함께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서라고 말씀드렸죠. In My Life. In My Life. 네. 네. 가사 어떻게 되죠? 노래 잠깐만 불러주시죠. 가사는 제가 네. 이게 좀 알긴 아는데 네. 발음을 하기는 힘들고 In my life, I love you, them. I love you more. 뒤에 뭐도 나오고 네. love you, them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있죠. 네. 예,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지 마시지. 네. 그들 모두를 사랑했어요. 정말 그리고-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해요. 네. 뭐 그런 사랑이 얘기 넘칩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There are places I will remember. 정말 잘 네. 알아듣기 쉽다. 그럼요. 발음 괜찮죠. 무슨 뜻인지 딱 알 것 같아요. 일생 동안 내가 기억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협동조합이 될 겁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예. 1965년 러브 소울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요 중간에 이 피아노 네. 그 피아노처럼 안 들리는데 그 네. 조지 마틴이 연주하는 바하 스타일의 피아노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거 직접 예. 이거 헤드폰 끼고 이어폰 끼고 들으면서 악보에다 이거 따가지고 제가 직접 따가지고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역시 전문가라서. 네. 근데 비틀즈는요. 다른 분들은 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비틀즈라는 그 이름이 상징하는 그 엄청난 대단한 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하고 달리 이렇게 틈틈이 숨어 있는 이렇게 소박한 네. 소탈한 그런 느낌들 네.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 노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In My Life.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There are places I remember all my life, though some have changed, some forever, not for better. 네, 음악제약 월요일의 코너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그 첫 번째는 공동체 흥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공동체의 흥망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되게 거창해 보이네요. 성세는 뺐으니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바로 우리가 처한 굉장히 내밀하고 긴밀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뜬구름 같은 이야기? 뜬구름보다 훨씬 더 광막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선가 이 얘기를 한 토막 한 적은 있는데 관련해서 플러스 알파를 좀 더해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몇 작 간추려 봤습니다. 감독님 그 보이저 1, 2호 보이저호 우주선 보이죠? 우주 예. 탐사선 기억하시죠? 1, 2호. 2호가 먼저 날아갔죠? 그랬고 네. 1호에는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굉장히 귀한 네. 외계인을 향하는 선물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지구에서 보내는 선물. 예, 그렇죠. 네. 골든 레코드라는 게 담겨 있고요. 네. 칼 세이건이 주도해서 만든 저희 진행한 프로젝트죠. 보이저호. 무인 탐사선이죠. 예, 무인 쏘아보내는 탐사선. 일이었습니다. 네. 1977년에 쏘았죠. 77년. 예, 맞아요. 1977년에 쏘았고, 칼 세이건의 천문학 연구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천문학 연구의 이정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가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뭐 아무튼 네. 보이저. 제 집에 있는 비싼 악기가 있는데요. 네. 그 악기 이름이 보이저예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악기예요? 무구 보이저라고 전자악기인데요. 정말 집에서 가장 비싼 악기인데, 네, 그래서 보이저 저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보이저- 다른 이유는 아니고. 네, 갑자기 그냥 자랑하려고 이야기해요. 보이저가 인간이 만든 물체 중에 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죠. 물체잖아요. 네. 자, 목성과 토성 같은 이 태양계 내부에 있는 이 아주 거대한 그런 행성들하고요. 네. 또 뭐 그 행성들에 딸린 위성들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관찰하는 임무를 띄고 어디까지 보낸다라는 목표나 어떤 그 한계 지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네. 예. 지금 갈 때까지 가고 그래서. 있죠. 네. 가고 있어요. 아직도 가고 있고요. 가고 있는데 2012년도에 나사의 발표가 나왔었죠. 3년 전에 태양계 끝부분에 도달했다고 해요. 태양계 끝부분에. 예. 그러면 수금, 지화, 옥토, 천해. 명인데 명은 탈락했죠. 네, 명은 너무 작은. 예, 태양계 행성의 네.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2012년 정도였을 그렇죠. 거예요. 아, 2006년이다. 그랬었나요? 2006년에 탈락했어요. 어렸을 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으로 외웠는데 네. 이제 명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태양계 끄트머리를 지나고 이게 2012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해성을 지났군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더 지났으니까 네. 조금 더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의 한가운데로 들어갔거나 네. 이제 완전히 좀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거나 뭐 그렇겠죠? 뭐 저는 잘 모르죠. 글쎄요. 근데 3년이면 우주라는 공간에서 아무리 빠른 속도라고 해도 3년 간 거는 뭐 이 네. 땅에서 사람이 몇 걸음 걸은 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성간 우주라고 하잖아요. 인터스텔라. 네. 저는 그쪽에 있지 않을까.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서요. 아. 별과 별 사이 어떤 어, 지점. 네. 예. 멋있는. 저 영화 좀 봤거든요. 분석인데요. 인터스텔라. 예. 네. 이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네. 이제 태양계 끝에 다 갔다. 요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천문학계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가 떠올랐다고 해요. 그럼 태양계는 과연 어디까지냐? 네. 우리가 규정하고 있던 태양계가 과연 정확한 걸까? 네. 우주의 어떤 계의 끝을 규정하는 게 옳았던 걸까? 라는 그런 새로운 이슈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학자 무리는 빅뱅이라는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빅뱅 거짓말. 그래서 빅뱅 이전을 좀 탐구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아무것도 아닌 점의 폭발에 의해서 이런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되는가? 네. 라는 거를 곱씹고 있다고 해요. 네. 뭐 수십 년짜리 프로젝트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사에서 나름대로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태양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관해서 뭐 이렇게 이명현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천문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설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사에서 언급한 이 태양계의 끝 부분은요. 전하를 띤 입자의 기원과 그 양과 관련된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이저 이론은요. 그동안에 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전하 입자, 전하 입자하고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전하 입자의 양을 비교한 결과를 지구로 전송해 왔다고 해요. 2009년 1월하고 2012년 2월 사이에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우주선 아까 말씀드린 전하의 입자죠. 그 우주선의 양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태양계 안쪽에 있다면은 네. 더 많이 받아야 될 전하의 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 그럼 보이저 시점을 1호가 근거로. 태양계 밖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걸 근거로 나사는 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깥에서 부딪혀오는 그 전하의 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게 네. 근거고요. 그 전하라는 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물리학계에서 뭐 그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좀 영원한 과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입자와 관련된 네. 그런 영역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보이저호가 쏘이는 양을 가지고 뭐 이런 분석을 했다고 하는 게 너무 광막해가지고 사실. 아, 근데 아침부터 예. 우주 얘기하니까 예. 너무 어지러우세요? 어려워요. 머리도 아프고. 네. 그렇죠. 네.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세계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태양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건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도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전화가 많다고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예. 정말 그 별과 별 사이에 있지 않나. 네, 보이저가 보이저 대단합니다. 보이저 1호. 보이저호에는 골든 레코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들어있죠. 네. 이거 역시 칼 세이건이 입안한 정책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황금으로 만든 말 그대로 골든 레코드 LP 3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LP 3장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언젠가 그거를 습득할지도 모르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외계인을 향한 네. 지구인의 메시지라는 네. 것이죠. 아, 외계인을 향한. 예. 아직은 외계인이 습득을 안 했나 봐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보내오고 있다고 하니까는 네.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네. 다행히 어디에 충돌하지도 않은 모양이고 네.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보낼까요? 해성들의 움직임을 감안해가지고 네. 어디랑 충돌하지 않게끔 네. 그거는 못하겠죠. 그렇죠. 우연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LP가 3장이 실려 있는데 칼 세이건이 다 선곡을 했죠. 뭐 물론 다른 사람도 참여를 네. 하긴 네. 했겠지만은 뭐 중심이 돼서. 칼세이건의 팀이 했다고 보면 맞겠죠. 그림이 네. 118장이 또 자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거 외에 임신한 여인의 모습도 있고요. 뭐 지구의 자연이나 문명을 좀 눈치챌 수 있는 각종 그림도 들어있다고 하고 또 골든 레코드에 실린 노래들, 음악들 그런 것도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각종 클래식 곡이 있는가 하면은 각 민족의 전통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실려 있다고 네. 하고요. 뭐 한국의 음악은 안 실렸다고 합니다. 대신에 네. 세계 54개국 언어로 인사말을 녹음해서 넣어놨는데 네. 거기에 안녕하세요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국 음악까지 딱 실렸으면 네. 더 좋을 뻔했네요. 77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김민기 선생의 상록수란 노래가 네.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 드렸던 것 같은데 공장 노동운동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게 아예 취업을 해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래서 이거 공장 노동자들의 합동 결혼식 축가로 네. 직접 만들어서 불러줬던 노래가 상록수인데 네. 그게 아마 1977년에 나왔을 네. 겁니다. 예. 아무튼 1977년에 칼 세이건이 만들어 보낸 보이저호에 실린 골든 레코드에는 이렇게 54개국 언어의 인사말도 인사말. 있고 거기에는 안녕하세요라는 네. 한국말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했으면 잘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좀더 저보다 더 나으신데요. 네, 골든 레코드의 27곡의 음악 중에 7곡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네요. 예. 네, 그리고 또 팝 음악, 블루스 음악도 있다고 하는데요. 재즈 거장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도 있다고 합니다. 멜랑콜리 블루스, 그리고 블루스 다크 워즈 더 나이트라는 노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27곡 그 어떤 선곡돼 있는 네. 거 쫙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그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네. 한번 들어봐도 황금 좋을 것 같아요. 레코드 특집 해가지고 클래식 음악도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운명 그리고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도 있다고 하는데 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중에 있는 아리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골든 레코드를 만약에 외계인들이 습득을 했을 경우에는 네. 어떻게든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어떤 작은 아주 간소한 조작으로도 작동이 될 수 있게 네. 사용법도 나름대로 적어놨대요. 이야. 뭐 기호 같은 식으로 적어놓았겠죠. 네. 글쎄요. 사실 뭐 태양계라는 것도 그렇고 은하계라는 것도 그렇고 네. 인류가 가늠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밖에 그런 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억 개가 존재할지 수천억 개가 존재할지 네.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지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네. 생명체, 외계 생명체가 습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외계인 그때쯤 되면요. 아니 외계인들이 아 그걸 단초로 네, 역추적해서 들어와가지고. 네, 음악 별로다 이러면서. 근데 이 보이저호가 네. 2025년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타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리상의 문제 등등 뭐 장비상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25년까지라고 해요. 뭔가를 보내서 지구로 전송해 줄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맥시멈인 시점이 2025년이라는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지구를 향해서 뭔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겠지만은 네. 그 관성에 의해서 네. 광막한 우주를 또 이렇게 유영하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지구의 인의 메시지를 담은 골든 레코드를 실으면서요. 그렇죠. 칼 세이건이 이렇게 그 골든 레코드를 네. 그 보이저 1호에 실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우주의 바다에 이 병을 띄워보내는 것은 지구라는 이 행성에게 주는 희망이라고요. 네. 멋있다, 진짜. 네, 그 희망, 어둡고 차가운 우주를 무한히 여행하는 우리 인류의 한 가닥 희망이고 길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구한테 주는 희망으로 보낸 거라고 해요. 그 병이. 지구한테 주는 희망으로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예. 네, 외계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잠시 언급했었죠. 그 우리나라 천문학자 이명현 선생님은 한 2년, 3년 전이든가요. 어느 네. 가을날이었어요. 네, 어느 가을날에 이 보이저호에 실린 골든 레코드를 전하면서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이런 과학적 에세이를 잘 쓰시는 분인데, 일종의 지구인이 외계인에게 보내는 편지다. 인류의 유서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석을 했어요. 네. 그때가 가을이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그 김민기 선생의 가을 편지의 대사를 그 에세이에 같이 네. 적어 놓기도 했죠. 네. 천문학이라는 거는 워낙 광막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어서 그런지 상상력을 당연히 자극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별에 대한 이야기, 우주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낭만적인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칼 세이건도 네. 정말 그 낭만이 있는 사람 같아요. 네. 음악을 그렇게 그렇죠. 우리 지구인의 메시지로 담을 생각을 했으니까요. 우주과학은 네. 낭만적이다. 네. 이렇게 규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 내리고 네. 음악 듣겠습니다. 음악 어떤 음악 갖고 오셨나요? 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을 네. 유영하면서 네. 언젠가 외계인에게 가 닿을 수도 있고 네. 그러지 못하고 영영 유영만 할 수도 있죠. 그럴지도 모르는 아무튼 그 보이저호를 상상하면서 듣기에 좋은 음악이 뭘까를 네.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클래식 곡인가요? 네, 제가 저는 이 노래 선곡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 빠밤 그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탠리 큐브릭의 방금 빰빰빰빰 이거 하실 때 네. 그 하시는 표정을 마주보고 있기가 굉장히 이렇게 죄송합니다.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감독님.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클래식입니다. 뭐 잘 모르니까 클래식은 네. 제가 아는 것 중에서 그냥 사실 골랐다고 해도 되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드뷔시의 달빛. 드뷔시의 피아노 달빛. 버전으로 네. 그 영화 트와일라이트를 많이 보셨죠? 네. 거기에 등장했던 버전이고요. 네. 뭐 이 버전으로 다른 많은 영화에도 네. 실렸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골라봤고 이거를 들으면서 지금 아침이긴 하지만 네. 이 곡 들으시면서 보이죠. 우주의 광막함 한번 달빛. 생각하면 네. 이 부질없는 세상에서 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네, 방송 끝나고 들어가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네. 퇴근. 네. 아, 이 드뷔시의 달빛 제가, 예. 어렸을 때 피아노를 자주 연주하던 아, 곡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이 노래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 그래요? 치면은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아, 이 여학생들. 네네. 아. 네. 아니, 임 감독님 저기 상수동 집이 네. 저기 파리 지옥이라고 팔이요? 우리 저기 한번 네. 여성들이 한번 그걸 아, 진입하시면은 아닙니다. 마음을 그 딱 뺏긴다고. 음악 듣고요. 어떻게 네, 어떻게 드뷔시의 달빛. 예. 네. 네, 파리. 아, 이거 가죠. 쳐주시는구나. 클래식 음악. 집으로 이렇게 모신 다음에. 음악 듣고 오늘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드비쉬의 달빛 듣고 왔습니다. 하늘맘님, 지금 총회 유튜브랑 라디오를 멀티로, 유튜브로 총회 보고 라디오도 듣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했던 총회, 장장 5시간이더라고요. 저도, 살짝 다시 보긴 했는데, 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총회 못 보신 분들 유튜브에서, 총회 검색하셔서, 궁금하신 분들 볼 수 있고요. 와, 저는 약사님 실물을 처음 보는데요. 상상한 이미지랑 너무 달라요. 상상을 이상하게 했나봐요. 완전 어려 보이고 훈남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하늘맘님 정말 감사합니다. 슈팅 스타 뚜뚜 뚜뚜뚜. 자, 지금까지 아침을 마무리하는 음악 제약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한 시간 반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별리고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요조의 슈팅스타. 이 노래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DJ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냐며 물어보길래 주성치 좋으라고 노래 한 자락을 부르네. River Dance on the river.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